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사에 대통령께 적시되어 몇 있죠.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그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게 생략하겠습니다.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신문상이 깁니다. 증인은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개별적인 연락을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아까 KBS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고 신뢰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죠. 그 KBS 보도와 그렇게 기사화되었죠. 그건 그 기자한테 물어보시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렇게 기사화됐겠죠. 방첩 사령관이 국정원과 업무 파트너로 일을 할 때는 국정원과 접촉을 하거나 차장급, 게다가 국가안보조사국이 있는 2차장이 아니라 해외 파트 담당이 1차장과 업무를 할 경우는 없죠. 있죠. 그럼 국정원 1차장 산하에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원이 있나요?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화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저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작성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증인은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하고 메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굳이 다시 보좌관에게 이 메모를 정리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미친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좀 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혹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인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갑니다. 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장 산하 부사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보고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에 방첩사령으로부터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그 증인은 그 명단을 듣고 나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체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해서 마치 증인의 대단한 신념이 있어서 체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셨는데요. 여기 조서를 보시면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했음에도 조태영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증인은 신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조태영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증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네, 뭐 그렇게 제 진술이 바뀐 신념에 걸 의해서 꼬집는 했다고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 저희들도 다 여쭙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고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제 주신문에서 그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의 그 보도를 보고서 정보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김민서 기자의 어떤 그 문자에 대해서 증인이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 증인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에 제가- 다시 일을 재생해 제가 주십시오. 의제 여기가 125호증에 일을 재생해 재판정이긴 주십시오. 하지만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